2023학년도 고2 9월 모의고사 오답 노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험의 전체적인 난이도는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았고 그림이 조금 어렵다고 느낄 수 있었을 부분이 19번 문제 근수축에 아마 좀 익숙하지 않은 그래프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서 그 문제가 좀 어렵다고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번 볼게요. 다음은 꿀벌 부채 명나방의 애벌레에 대한 자료이다. 꿀벌 부채 명나방의 애벌레는 벌집을 구성하는 밀랍을 먹고 산다. 이 애벌레는 침 속에 존재하는 효소 동그라미 치고요. 효소를 이용하여서 밀랍을 분해해 또 네모치세요. 또한 밀랍의 화학구조와 유사한 플라스틱도 분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서 볼게요. 효소는 물질 대사를 하는 물질 대사에 관여하는 물질이고, 물질 대사에 나오는 말이 분해 혹은 합성. 분해는 이화작용, 합성은 동화작용. 분해는 발열 반응, 합성은 흡열 반응이다. 대충 이런 단어가 나와 있으면 물질대사 카테고리에 있는 문제다. 1번 올챙이가 자라서 개구리가 되는 거는 올챙이, 개구리 이렇게 단계별로 이름과 모양이 다르니까 발생. 집신벌레는 분열법으로 번식한다. 번식은 이분법이죠. 미모사의 잎을 만지면 잎이 접힌다. 자극에 대한 반응. 효모는 포도당을 분해하여 동그라미 치고 그냥 바로 4번 이렇게 문제를 풀면 돼요. 에너지를 얻는다. 흡열. 정록생명인 어머니에게서 정록생명인 아들이 태어난다. 유전. 1번 문제는 쉬운 문제고요. 2번 볼게요. 다음은 어떤 과학자가 수행한 탐구의 일부이다. 적색광은 상추 종자의 발화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대요. 어두운 곳에서 물에 넣어두었던 상추 종자를 두 집단 A와 B로 나누고 B에만 적색광을 일정 시간 비추었다. A와 B의 상추 종자들이 발화한 결과 동그라미 치세요. 그림과 같대요. 어디가 더 높냐면 B가 더 높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 적색광이 없고 있고니까 대조 실험이 진행됐고, 이 적색광을 가해준 얘가 조작변인에 해당하겠죠. 그 다음에 결과인 발화율이 종속변인. 그리고 이 적색광을 제외한 나머지가 다 일정하게 통제되어야 되니까 그것을 통제변인이다. 그리고 뭐뭐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가설 설정이 들어갔어요. 가설 설정이 들어가고 대조 실험이 일어나는 이 실험 방법은 연역적 탐구 방법이다. 기억, 연역적 탐구 방법이 이용되었다. 맞고, 나에서 대조 실험이 수행되었다. 발화한 결과는 조작 변인이 아니라 종속 변이니까 3번. 표는 사람 몸을 구성하는 기관계의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배설계와 소화계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래요. 단백질을 분해하여서 아미노산을 소장의 모세혈관으로 흡수하는 A는 소화계. 오줌을 통해 요소를 몸 밖으로 내보내는 I는 배설계. 기억, A, 소화계에서 흡수된 물질은 순환계, 혈관을 통해서 내 몸, 온몸 곳곳으로 운반돼서 이 운반된 영양소는 세포호흡의 재료로 이용된다고 했죠. B는 배설계이다. 손해는 어디에 속하는 거냐면 뇌에 속하는 거잖아. 반대로 썼구나. 손해는 뇌에 해당하니까 뇌, 척수 이런 것들은 다 어디에 속한다 그랬죠? 신경계에 속한다. 5번. 그림 가는 독감의 병원체, 가는 독감. 독감은 바이러스. 바이러스는 스스로 물질대사 못함. 하지만 단백질 껍질로 이루어져 있고요. 유전 물질도 가지고 있다. 나는 결핵의 병원체. 결핵, 세균. 세균은 단세포 생물이에요. 그리고 이 세균을 치료하는 치료제는 항생제.
대충 이 정도가 키워드예요. 기억 볼게요. 간은 세포 분열을 통해 스스로 증식 못하죠. 왜? 효소가 없으니까. 나는 유전물질을 갖는다. 거의 대부분의 병원체는 유전물질을 가져요. 프라이온 단백질 빼고. 독감과 결핵은 병원체가 있기 때문에 모두 감염성 질병이다. 4번. 그림은 신경세포 구조 일부와 이 세포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었을 때 오실로스코프에 기록된 막전이 변화를 나타낸 것이래요. 똑같아요. 이렇게 가는 게 탈분극, 내려오는 단계가 재분극, 여기가 과분극, 그리고 마이너스 70을 유지하는 여기가 분극 상태를 유지한다. 신경세포체에 붙어있는 얘는 가지돌기라고 했죠. 그래서 가지돌기. 이 가지돌기 쪽으로 자극이 전달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쭉 따라서 가는 거다라고 했고, B는 마리집으로 둘러싸여 있지 않은 랑비의 결절이에요. 그 다음에 C는 마리집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이다. A는 축삭돌기가 아니라 가지돌기. B, 랑비의 결절은 마리집으로 둘러싸여 있지 않기 때문에 자극이 전도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트륨의 막투가도는 T1 탈분극일 때가 T2 재분극일 때보다 당연히 크겠죠. B의 랑비의 결절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면 C 마리집에는 활동 전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마리집은 전기가 통하지 않은 절연체 역할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 표간은 사람에서 세포호흡을 통해 영양소 A와 B가 최종 분해되었을 때 노폐물 기역, 니은, 디귿의 생성 여부를, 나는 기역과 니은이 체외로 배출될 때 기관 1과 2를 통해 배출 여부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그 다음에 기역, 니은, 디귿은 물, 암모니아, 이산화탄소를, 그 다음 1과 2는 폐와 콩팥을 순서 없이 나타낸 거래요. 탄수화물은 CHO로 되어 있고 단백질은 CHON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들어지고 단백질은 이산화탄소와 물과 암모니아가 만들어진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항상 폐로만 나가고요. 물 같은 경우는 폐와 콩팥으로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영양소 A하고 B 중에 3개가 만들어지는 A가 단백질, 2개가 만들어지는 노폐물 2개가 만들어지는 B가 탄수화물, 그리고 단백질에만 만들어지는 노폐물 디귿은 암모니아. 그러니까 A, 단백질에는 질소가 포함되어 있다가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폐물 기역하고 니은을 보면 폐하고 콩팥으로 나가는 게 있는데 폐, 콩팥으로 모두 나가는 기역은 물. 그러니까 니은은 이산화탄소가 되겠고 이산화탄소가 나가는 기관 2는 폐, 기관 1은 콩팥이 되겠다. 기역은 이산화탄소가 아니라 물. 2. 폐를 통해 산소가 체내로 흡수된다. 답은 3번. 그림은 뇌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기역부터 디귿은 간내, 연수, 중간내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역, 디귿이 연수, 니은이 중간내, 연수와 중간내 사이의 이 부분을 뇌교라고 말을 했고 이렇게 셋을 합쳐가지고 뇌줄기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기역은 간내. 간내는 항상성 조절 중추예요. 기역 볼게요. 기역은 중간내가 아니라 간내고요. 니은은 뇌줄기에 속한다. 디귿, 연수는 심장박동, 호흡운동을 조절하는 중추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답은 4번. 그림은 흡연, 당뇨병, 고혈압에 따른 급성 심근경색증 발생 위험도를 나타낸 것이다. 기역, 대사성 질환 중에 당뇨병이 있는 이유는 당뇨병은 인슐린이 부족한 거예요. 인슐린 합성이 제대로 안 되거나 합성이라는 말이 들어갔으니까 물질 대사가 제대로 안 됐다라는 표현이겠죠. 어쨌든 인슐린이 부족된다. 근데 당뇨병 중에 인슐린만 부족한 게 아니라 인슐린 수용체가 문제가 있는 것도 있어요. 흡연만 하는 경우가 당뇨병만 있는 경우보다 급성 심근경색증 발생 위험도가 당연히 높죠.
흡연을 하고 당뇨병, 고혈압이 모두 있는 경우가 고혈압만 있는 경우보다 급성 심근경색증 발생 위험도가 높다. 얘는 위에 있으니까 눈 있냐고 물어보는 문제 같네요. 그림은 어떤 동물 E에는 유구세포 가와나에 들어있는 모든 염색체를 나타낸 것이다. 이 문제는 연습을 선생님이랑 좀 충분히 했던 것 같은데 먼저 이런 그림을 보면 N인지 EN인지 찾으라고 했어요. 이렇게 두 개가 같고 이렇게 두 개가 짝짓기가 되죠. 그럼 얘네 둘은 서로 얘네 둘끼리 짝을 지어야 되는데 서로 짝이 지어지니까 EN이고 염색체가 총 6개 있는데 얘와 얘는 서로 모양이 달라요. 이걸 뭐라 그랬냐? X, Y다 라고 말을 했고 큰 게 X, 작은 게 Y. 그리고 나서 나를 볼게요. 이렇게 두 개 같고 이렇게 두 개 같고 이렇게 두 개 같으니까 2에는 6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말한 얘하고 얘는 짝을 지었는데도 모양이 다르니까 얘도 역시 4 플러스 X, Y고 이렇게 얘하고 얘가 상동염색체 관계를 나타낸 것이고 기억하고 니은은 하나의 동원체에 있는 염색체 가닥가닥이니까 이거는 복제된 상태인 염색 분체를 의미한다. A는 상염색체가 아니라 X염색체니까 성염색체, 기억 니은은 상동염색체가 아니라 염색 분체, 가하고 나는 핵상이 EN으로 같다. 다음은 항원 X에 대한 생쥐의 방어작용 실험 결과이다. 유전적으로 동일하고 X에 노출된 적이 없는 생쥐 A와 B를 준비한다. A와 B 중 어느 한 생쥐에만 보조 T 림프구의 기능 밑줄 치고요. 얘는 여기서부터가 특이적 면역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결핍됐으니까 특이적 면역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A와 B 각각 병원체를 주사하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생존 여부를 확인했더니 A는 살고 B는 죽는 걸로 봐서 B가 죽은 이유는 특이적 면역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억을 처리한 생쥐는 B구나 라는 것을 여기까지 알 수가 있는 거고요. A의 그래프 말을 볼게요. A에서 X에 대한 혈중 항체 농도 변화는 X를 처음 주사했을 때랑 두 번째 주사했을 때의 그림을 봤더니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인데 이런 그래프의 양상을 보면 제가 이 구간이 더 빨리 더 많이라 그랬어. 누구 때문에? 처음 X가 들어왔을 때 생긴 기억세포 때문에. 기억, 다의 B는 기억을 처리한 생쥐이다. 맞죠? 구간 1은 항체가 이만큼 있지. X에 대한 체액성 면역이 일어났다. 왜? 항체가 있으니까. 구간 2에서 X에 대한 기억세포가 있기 때문에 그래프 양상이 더 빨리 더 많이가 된다. 그림은 중추신경계에 속하는 A로부터 자율신경 1과 2를 통해 방광 동그라미 칠게요. 연결된 경로를 표는 1과 2에 각각 역치 이상의 자극을 1에 주었을 때 여기에 주었을 때 활동전이가 발생한 뉴런의 개수인데 뉴런 1 같은 경우는 지금 자율신경 1 같은 경우는 뉴런이 1개래요. 그럼 여기에 주면 어쨌든 뒤로는 계속 가겠죠. 그러면 뉴런 하나다라고 말을 하고 즉 그 다음에 자율신경 2는 뉴런 2개래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냐? 이 자율신경 1은 A에 신경절이 있기 때문에 A에 신경절이 있어서 이 부분에 자극을 주면 이 앞으로는 절대 갈 수가 없어서 이 뒷부분에 있는 뉴런에만 자극을 활동전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하나의 뉴런만 활동전이가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자율신경 2 같은 경우는 D에 신경절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자극을 주더라도 충분히 뒤까지 전달이 된다. 그리고 방광과 연결된 자율신경은 교감이든 부교감이든 모두 척수에서 뻗어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율신경 1 같은 경우에는 A에 신경절이 있어서 앞이 짧으니까 교감. 자율신경 2는 D에 신경절이 있어서 앞이 기니까 부교감. 교감신경이 작동이 되면 자궁이 아니라 방광이 이완돼서 소변이 나오지 않고 부교감 신경이 자극을 받으면 방광이 수축돼 가지고 소변이 잘 나온다. 기억 A는 척수이다. 맞죠? 1의 신경절 이후 뉴런은 1 같은 경우는 교감이기 때문에 신경절 이후 뉴런은 아세틸콜린이 아니라 노르에피네프린. 2의 역치 이상을 자극을 주면 부교감 신경이 흥분되기 때문에 방광이 이완이 아니라 수축이다.
그래서 11번 답은 1번. 그림은 운동신경 A와 자율신경 B를 나타낸 것이다. 운동신경 A다 라고 문제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기억 A는 원심성 신경이다. 왜? 이 중추신경에서 밖으로 나가고 있는 신경을 원심성 신경이다 라고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앞이 짧은 교감신경 같거든요. 신경절 이전 뉴런의 축삭 말단에는 시냅스 소포가 있어서 여기서 신경 전달 물질이 나와가지고 뒷뉴런의 가지돌기에 신경이 전달된다라고 했어요. 기억에서 시냅스 소포가 있다. 지점 P에 역치 이상을 자극을 주면 지금 운동신경 A 같은 경우는 마리집이기 때문에 당연히 도약전도가 일어나겠죠. 그림 가는 정상인에서 호르몬 A의 분비와 작용을 나는 이 사람이 1리터의 물을 섭취한 후 시간에 따른 혈장과 오줌의 삼투압을 나타낸 것이다. 시상하부가 무언가의 자극을 받으면 뇌하수체 후엽에서 호르몬 ADH가 나오는데 이 ADH는 콩팥에서 우리 몸으로 수분 재흡수가 일어나요. 수분 재흡수가 일어나기 때문에 오줌의 양은 감소하고요. 오줌 삼투압의 농도는 오줌 삼투압은 증가한다 라고 했죠. 기억 A는 콩팥에서 물의 재흡수를 促진한다. 맞죠? 혈중 A, ADH의 농도는 구간 2, 물 섭취한 이후 시점이 구간 1, 물 섭취 이전 시점보다 높은 게 아니라 낮겠지. 왜? 봐봐. 물을 섭취했어. 그러면 필요성을 생각을 해보세요. 내 몸에 물이 어때요? 내 몸의 물의 양이 많아졌죠. 그럼 수분 재흡수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ADH 농도는 낮아진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다. 디귿, 단위 시간당 오줌 생성량은 구간 3에서가 구간 2에서보다 많다 그랬는데 물 섭취한 시점 바로 이 구간 2는 물 섭취한 시점 바로 이후죠. 물을 많이 먹었어.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내 몸에 물이 많으니까 오줌량은 증가하겠지. 그러니까 구간 3이 아니라 구간 2에서가 더 많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세요. 디귿 같은 보기는 그냥 내가 물을 많이 마셨어? 내 몸에 물이 많아. 그럼 당연히 오줌의 양도 많아지고 구간 3 같은 경우는 이 자극을 주기 이전의 정상 상태로 돌아온 거겠지. 14번 그림 가는 사람에서 세포흡을 통해 포도당으로부터 최종 분해 산물과 에너지가 생성되는 과정을 나는 ATP와 ADP 사이의 전환을 나타낸 거래요. 그럼 얘는 인산이 2개 있으니까 ADP 플러스 자유인산 PI, 얘는 ATP. 가에서 이화 과정이 일어나니까 포도당 C6H12O6라고 하는 물질이 이산화탄소 C1짜리로 분해되었죠. 그리고 최종 분해 산물이라는 말도 나왔잖아요. 과정 1에서 과정 1은 인산결합 2개 중에 인산결합 하나가 끊어지는 거야. 인산결합이 형성되는 게 아니라 분해되는 거겠지. 포도당이 분해되어 생성된 에너지의 일부 40% 정도는 ATP로 저장되고 약 60% 정도는 열 에너지로 밖으로 방출된다. 그래서 답이 4번. 15번 볼게요. 다음은 민마리집 신경 A와 B의 흥분 전도에 대한 자료이다. 그림은 A와 B의 지점 D1부터 D4의 위치를 표는 A와 B의 D3에 자극을 줬다고 나왔네. 주고 경과된 시간이 4ms라고 나오면 이렇게 문제를 풀으라고 했죠. 그 다음에 D1과 1, 2에서의 막전이를 나타낸 것이다. 1과 2는 D2와 D4를 순서 없이 나타낸 거래요. 그리고 여기를 한번 볼게요. A와 B의 흥분전도 속도는 각각 1 아니면 2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보세요. A는 지금 1과 2는 D2와 D4 중 하나인데 얘가 마이너스 80이죠. 그럼 마이너스 80의 그래프 시간은 3이야. 그러니까 이 뒷동그라미가 3초라는 소리고 앞동그라미가 1초라는 소리야. 즉 이 앞동그라미는 자극을 준 지점부터 특정 지점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걸린 시간이 1이라는 거잖아. 그럼 여기 한번 볼게. 흥분 전도 속도가 1cm라는 것은 1초 동안 1cm 간다는 거고 흥분 전도 속도가 2cm/ms라는 거는 1초 동안에 2cm 간다는 소리예요.
그럼 뭘 알 수 있냐? 지금 D1이든 D4든 1cm 떨어져 있는 게 없으니까 A가 2cm per ms이구나. 그러니까 D3부터 2cm 떨어져 있는 곳은 D2기 때문에 여기 E가 D2가 되고 얘가 D4가 되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4cm 떨어졌죠. 그럼 속도가 2니까 4cm 가려면 몇 초가 걸려요? 2초가 걸리겠죠. 그럼 전체 4에서 가는데 2초 썼으면 그래프 시간은 몇이에요? 2죠. 그래프 시간 2일 때의 막전이는 플러스 30이다. 이렇게 구하는 거야. 여기 한번 볼게. 이게 맞나 확인을 해보자. D3부터 B를 볼게요. B는 그럼 속도가 1cm per ms겠죠. D3부터 D1까지가 총 몇 cm 떨어졌죠? 3cm 떨어졌죠. 그러면 3cm를 속도 1로 가면 가는데 걸린 시간이 3. 그럼 그래프 시간이 1이겠지? 그럼 1일 때의 막전이 마이너스 60 맞지? 그럼 여기 볼게. 지금 이 구간 2는 지금 2라고 하는 구간은 D2라는 걸 알려줬지.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는 2cm죠. 그럼 2cm 떨어져 있는 구간을 속도 1로 가면 가는데 걸린 시간이 2. 그러니까 그래프 시간이 2여서 니은도 플러스 30이다. A의 흥분전도 속도는 2다. 기억 니은은 모두 플러스 30이다. 자극을 주고 나서 5초가 지났을 때. B는 속도가 1이죠. 1은 어디예요? 지금 여기서 1은 D4죠. D4까지 가는 데는 총 4cm 떨어져 있어요. 그럼 속도 1로 4cm 가는 데는 총 4초 걸리겠죠? 그럼 전체 5에서 가는 데 4 쓰고 나머지가 1. 그럼 그래프 시간 1일 때가 마이너스 60이니까 마이너스 60일 때는 탈분극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15번의 답은 5번이다 라고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아요. 16번 볼게요. 사람의 유전형질 가는 한 쌍의 대립유전자 라지 A, 스몰 a, 나는 한 쌍의 대립유전자 라지 B, 스몰 b에 의해서 결정된다. 문제가 전반적으로 어렵지 않은 이유가 다 주고 있잖아. 가는 상염색체, 나는 X염색체에 있다. 얘는 무조건 상염색체, 얘는 X염색체에 줬대요. 표는 남자 P, 여자 Q, 그리고 1과 4의 핵사는 EN이다 라고 나왔어. 사실 완자에서 우리가 푼 문제가 더 어려운 문제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일단 이렇게 끊어서 남자를 볼게요. 지금 세포 1은 3개가 있고 세포 2는 2개가 있고 세포 3은 3개가 X고 하나만 동그라미야. 이걸 먼저 찾으라 그랬지. 여기를 먼저 봐야 돼. 그럼 우리가 모든 세포 분열 그림을 그렸을 때 모든 세포에 항상 있는 건 상염색체라 그랬어, X염색체라 그랬어, Y염색체라 그랬어, 상염색체라 그랬지.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상염색체가 되는 거야. 그럼 상염색체 있는 게 라지 A랑 스몰 A니까 라지 A는 여기 있으니까 얘는 당연히 뭐가 되겠니? 스몰 A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볼게요. 지금 2라고 하는 세포는 유전자 4개 중에 2개 있어요. 그럼 2개 있다는 걸로 봐서 기억 니은 디귿이 A와 라지 B 스몰 B인데 그럼 기억 니은은 당연히 뭐겠니? 라지 B 혹은 스몰 B겠죠. 디귿이 스몰 A라는 게 나왔으니까. 라지 A 하나랑 그 다음에 B에 있는 유전자 둘 중에 하나만 있어. 그럼 얘는 당연히 핵상이 N일 거 아니야. 그리고 1과 4가 EN인데 EN을 띄고 있는 세포를 보면 유전자 4개 중에 계속 3개씩이 있잖아요. 4는 A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4에는 A가 있다. 4라고 하는 세포는 A가 X니까 없다. 기억하고 디귿은 대립유전자가 아니라 라지 A와 디귿이 대립유전자고 기억하고 니은이 대립유전자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다. 이 문제는 3점이라고 나왔는데 상당히 많이 쉬운 문제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17번 볼게요. 사람의 어떤 형질은 두 쌍의 대립유전자 라지 스몰이 라지 F 스몰 F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림은 사람의 정자 형성 과정과 난자 형성 과정을 표는 세포 기억 니은 디귿 리을에 각각 들어있는 라지 스몰이 라지 F 스몰 F의 DNA 상대량을 나타낸 것이고 1과 1, 2, 3은 중기의 세포래요. 1은 감수 1분열 중기, 그 다음에 2하고 3은 감수 2분열 중기이기 때문에 늘 많이 나오는 우리가 감수 분열 과정을 보면 이렇게 4단계의 그림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첫 번째가 G원기, 여기 두 번째가 감수 1분열 중기, 세 번째는 감수 2분열 중기, 마지막은 딸세포.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 가능한 DNA 상대량은 없으면 0, 이영접합이면 각각 1개씩, 동영접합이면 2개. 두 번째 단계는 복제된 상태니까 0, 2, 4. 세 번째 단계는 없으면 0, 있으면 무조건 2. 네 번째 단계는 0, 1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가능한 DNA 상대량을 보면 1부터 1, 2, 3은 모두 다 짝수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 리을은 홀수인 1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세포 4고 여기는 핵상이 n이다. 그래서 나머지가 다 0, 0 이렇게 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3하고 4는 어떤 단계냐면 이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3에 있는 거랑 4에 있는 거의 DNA 상대량이 2배예요. 그래서 얘가 리을 세포가 4면 3세포는 2002가 돼야 되거든요. 2002가 가능한 거는 니은밖에 없으니까 얘가 3이고 002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 세포 같은 경우는 기억하고 디귿이 있는데 기억하고 디귿은 1과 2를 매치하면 되고 1과 2 중에 더 위에 있는 세포는 1이기 때문에 1에 있는 세포 2에 없는 세포는 무조건 1에도 없을 수밖에 없어. 즉 다시 말해서 1에 있어야만 2와 반대쪽 세포로 나눠 가질 수 있다. 그러놓고서 봤더니 디귿 세포는 라지 F가 있는데 기억 세포는 라지 F가 없는 걸로 봐서 디귿 세포가 더 상위 단계에 있는 1이고 기억 세포는 2세포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2에 있는 세포는 무조건 1에도 있어야 되니까 얘가 2가 되고 그 다음에 기억 세포는 00 된다. 그리고 더 알 수 있는 게 이 라지 F와 스몰 F는 X염 색체에 있는 유전자구나 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죠. 왜 그러냐면 X염 색체가 항상 있는 세포 3과 세포 4에는 라지 F든 스몰 F든 있는데 지금 세포 2 같은 경우는 라지 F도 스몰 F도 없는 걸로 봐서는 이 2라고 하는 세포는 Y염 색체를 포함하고 있고 반대쪽 세포로 X염 색체가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은 1은 니은이다 그랬는데 1은 니은이 아니라 디귿이고 기억에는 Y염 색체가 있다. 기억은 세포 2니까 Y염 색체 있다. 3에는 라지 F가 있다. 그런데 3이라고 하는 세포는 니은이기 때문에 라지 F가 아니라 스몰 F가 2개 있어서 답은 2번. 그림은 정상인이 상온에서 운동할 때 열 발생량과 열 발산량을 나타낸 것이다. 체온 조절 중추는 시상하부가 맞죠. 체온 조절 중추뿐만 아니라 혈당량과 삼투압 모두 시상하부가 중추예요. 운동을 시작하면 열 발생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 발생한 열을 다시 발산시켜 주면서 체온이 이렇게 떨어지게끔 만들어주는 그 그래프예요. 니은 볼게요. 단위 시간당 피부 근처 혈관으로 흐르는 혈액은 T1보다 T2가 운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체온이 더 높겠죠. 그러니까 체온이 높으니까 피부 근처 모세혈관으로 흐르는 혈액량도 T2가 더 많아서 밖으로 내보내는 열 발산량이 T1보다 T2가 더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니은은 틀렸다. 열 발산량분의 열 발생량을 보면 구간 1과 2를 비교하는데 구간 2 같은 경우에는 구간 1 같은 경우는 열 발생량과 열 발산량이 거의 비슷해. 그러니까 1에 가깝겠죠? 근데 구간 2 같은 경우에는 열 발생량이 열 발산량보다 월등히 높죠. 그러니까 분자가 더 크기 때문에 1에 가까운 구간 1보다 분자가 더 큰 구간 2가 전체값이 크다라고 봐서 답은 3번 이렇게 문제를 풀면 19번 문제 볼게요. 그림 가는 좌우 대칭인 근육 원섬유 마디 X의 구조를 나는 A의 길이에 따른 C의 길이에서 B의 길이를 뺀 값을 나타낸 것이다. 하도 똑같은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좀 신유형이라고 문제를 낸 것 같은데 이번 모의고사에서 아마 가장 어렵다고 느낀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여기 볼게요. 근육 원섬유 마디 X를 기호로 나타나면 기억, 니은, 디귿, 그 다음에 반대쪽 니은, 기역 이렇게 쓸 수 있고 니은, 디귿, 니은을 합쳐서 A대 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기억, 니은과 양쪽에 기억, 니은을 더하면 이 그림으로 표현하면 여기만큼 되니까 여기가 2분의 1 I대 2분의 1 I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A대의 길이는 1.6이다 라고 나와 있죠. 밑에 보면
A의 길이가 0.4일 때 A의 길이가 0.4일 때 C 빼기 B가 0.2네요. X 전체의 길이는 2.8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럼 여기서 기역의 길이, 그러니까 X가 2.8일 때 기역의 길이를 구할 수 있어. 왜냐하면 니은, 디귿, 니은이 1.6이니까 전체 2.8에서 1.6을 빼면 1.2가 되고 그 1.2는 양쪽에 있는 기역 두 개를 더한 값이니까 양쪽 기역은 0.6, 0.6 될 거예요. 그러면 볼게요. 기역, 니은, 디귿이 A, B, C랑 매치가 되는데 여기서 문제를 읽어보면 A의 길이가 0.4일 때 전체의 길이가 2.8이라고 했어요. 그럼 전체의 길이를 2.8이라고 놓고 기역의 길이가 0.6이라고 나왔으니까 기역은 절대 A가 아니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를 보면 C랑 B를 뺀 값이 A가 0.4일 때 0.2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숫자가 0.6, 양쪽에 0.6, 0.4라는 숫자도 나와 있고 그리고 A대의 길이가 1.6이라고 했는데 0.4가 만약에 니은이라고 한번 해보면 양쪽에 0.4, 0.4 이런 식으로 있고 그럼 이 가운데의 길이가 0.8이 되죠. 그러고 나서 여기를 한번 매치를 시켜보면 니은의 길이가 A라고 하면 A가 0.4일 때 기역의 길이가 0.6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0.8에서 0.6을 뺀 값이 0.2니까 B가 0.6이고 C가 0.8인가 보다. 그리고 나서 여기다 매치를 해보면 기역이 B, 니은이 A, 디귿이 C 라고 문제를 풀 수가 있죠. 혹시 모르니까 다른 쪽을 한번 보고 검토를 한번 해보자면 A의 길이가 0.6일 때 얘가 0.6이야. 그럼 여기 보세요. 얘네 둘이를 더한 값은 1.0으로 항상 같다 그랬어. 왜? 2분의 1 I 되니까. 그럼 기역은 0.4가 되겠지. 그리고 A대의 길이는 늘 항상 1.6이라고 했으니까 양쪽에 있는 이 니은이 1.2니까 1.2일 때 디귿의 길이는 0.4가 되겠죠.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A의 길이 0.6일 때 C 빼기 B 0.4 빼기 0.4는 0이다. 문제 없죠? 그러면 그대로 해볼게요. A의 길이가 0.6일 때 얘를 0.6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 그대로 나와 있네요. 0.6일 때 B와 C를 더한 값은 0.8로 답이 1번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아요. 20번 볼게요. 그림 가는 어떤 식물 P의 체세포 동그라미 치고 세포당 DNA 상대량에 따른 세포수 여기 별표 치고 이 그래프도 수업 시간에 설명해 줬는데 1에서 2로 2배가 되는 시기는 S기고 S기 전이 G1기, S기 이후가 G2기부터 M기 이렇게 쓸게요. 간기의 세포니까 핵막이 관찰이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 모든 염색체가 가운데 짝을 쭉 지어서 일렬로 배열되어 있는 이 시기는 중기예요. 중기는 분열기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체세포 분열이니까 늘 항상 핵상은 2N이다. 기억 볼게요. 구간 1에는 S기는 간기에 속하죠. 간기는 핵막을 갖고 있으니까 기억은 맞고. 니은 볼게요. 구간 2는 G2기부터 분열기인데 A시기, 중기를 포함하는 세포가 당연히 있겠죠. 디귿 별표 칠게요. 얘도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이 그래프에서 보면 G1기의 세포수가 가장 많아. 왜냐면 대부분의 시기를 G1기에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포수는 G1기가 항상 많으니까 분모가 크기 때문에 1보다 작다. 답은 5번입니다. 문제 푸느라 고생 많았어요.